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구독자분입니다. 간단하게 요약드리자면은 악재 속에서 호재를 찾아야 되는 거고 호재 속에 또 악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 커뮤니티 돌아보면은 이런 말들이 심상치 않게 보여요. 리플이 기관들한테 싸게 팔아넘기다가 들켰다, 이제 리플도 정가로밖에 못 판다, 그래서 개미들한테는 오히려 호재다, 이런 주장들 보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겉으로만 보면은 뭔가 진짜 같기도 하고 XRP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솔깃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요, 정말로 사실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루머의 실체가 무엇인지, 법원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인지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루머 자체가 최근에 SEC랑 리플이 제출한 합의안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로부터 기각됐다라는 신규 속보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걸 두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리플이 기관에 XRP를 싸게 팔다가 들킨 거다, 앞으로 거래소에서 개미처럼 정가로 사야 된다, 이런 식의 말들이 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실을 지나치게 비틀고 과장을 한 주장일 뿐입니다. 실제로 법원이 기각한 이유는 따로 있었죠. 판사가 리플이 과거에 7억 달러가 넘는 XRP를 비등록 상태로 판매했는데 벌금 자체가 1억 달러도 안 된다는 점에서 너무 관대하다라고 본 거고, 싸게 팔았기 때문에 기각했다라는 해석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어떤 공식 문서를 봐도 30% 할인 이런 내용들은 등장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리플이 과거에 기관 투자자들과 맺은 계약들에 대해서 벌금의 규모가 적정했는지를 두고 이번에 미국 SEC랑 판사 사이에서 입장 차이가 생긴 것이다, 이것이 팩트고요. 결과적으로 혼쭐 난 거는 가격 때문이 아니라 이 과징금 규모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리플도 개미처럼 거래소에서 정가로만 사야 된다라는 말은 사실일까요? 이런 부분도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리플은 여전히 에스크로 시스템 안에서 자산을 관리하고 있고 일부 파트너사한테는 계약 기반으로 XRP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갑작스럽게 사라진다거나 모든 매수가 시장가로만 진행이 되도록 법적으로 강제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장 구조는 변화가 없고요. 리플의 사업 방식 역시 기존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번 루머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리플이 비즈니스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는 흐름인데요. 최근에 리플 같은 경우는 미국 내부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런칭을 하고 RKB페이나 스위프트 연동, 중동 결제 네트워크까지 실제 사용 인프라를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이슈가 이제 벌금 규모를 확정하는 절차만 남아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XRP는 제도권 안으로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기서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뉴스보다 중요한 건 자금의 흐름이다라는 점인 거고, 현재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XRP는 고래 지갑에서 계속 매집이 이어지고 있고 거래소 내부 매도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에스크로 해지 물량도 바로 시장에 던지는 게 아니라요, 다시 락업으로 묶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 실제 매도 압력은 생각보다 크지가 않다라는 거. 이번 루머 자체가 과거의 리플의 기관 판매 이슈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과장된 방식으로 퍼진 거고, 실제로는 SEC랑 리플이 벌금 액수를 두고 이견을 보인 거고요. 기관 할인 판매가 발각됐다는 식의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XRP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중요한 과도기이고요. 리플은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헛소문에 휘둘리시기보다는 온체인 지표 흐름, 실제 유통 구조, 실제 사용 확장, 이런 진짜 신호에 집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이번 루머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또 다음 영상 통해서 자유롭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가지고 시장에서는 어떤 A라는 악재와 같은 내용이 발표가 되면요, 그걸 악재로만 받아들이고 손절이나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누군가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과감하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당연하겠지만 누군가가 매도를 했을 때 누군가는 매수를 해야지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악재가 나왔는데도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할까요? A라는 어떤 내용이 발표가 나왔을 때 단순하게 제목이 안 좋고 기각되고 안 좋다, 이런 단편적인 내용만 보시고 악재로 판단하는 것보다 실제 그걸 뜯어보고 이 내용으로 인해서 시간이 흐르거나 혹은 이 효과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 아는 시야, 분석 능력을 꼭 키우셨으면 합니다. 정말 당연하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이었으면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쉬웠겠지만요, 어려우니까 중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항상 결국에 투자 시장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을 놓고 보면요, 이 투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우울하고 하락장이 길어진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뚝심 있게 분할 매수 통해 가지고 비중 늘려나가고 낮은 평균 단가 유지하면서 결국에 찾아오는 대세 상승장에서 활짝 웃고 행복을 누리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분들은 반드시 또 매도라는 것들을 하십니다. 자연스럽게 수익 실현까지도 이어지면서 반대로 시장이 좋을 때 급하게 고점 추격 매수하고 몰빵에 가까운 매수를 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시장이 하락했을 때 평균 단가 낮추지도 못하고 투자 심리가 흔들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손절하고 혹은 반등장에서도 웃지 못하는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을 많이들 경험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투자 시장에서 정답은 없겠지만요. 반드시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효율적인 방향에 매매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XRP 리플과 관련된 중요한 온체인 지표 흐름만 딱딱 꼽아가지고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XRP 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격보다 앞서가지고 움직이는 온체인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물량들입니다. 바이낸스랑 업비트를 포함해가지고 주요 거래소에서 57억 개 XRP,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124억 달러 규모의 물량이 유출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런 물량들은 단순한 출금이 아니라 중장기 보관을 위한 외부 지갑 이동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거래소에서 판매의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매도 압력이 감소됐다, 당연히 호재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동시에 XRP 네트워크 내부 활성 지갑 숫자가 하루 만에 4.42% 급등했습니다. 원래는 수만 개였던 지갑 숫자가 단 하루 만에 18만 개를 넘어선 건데요. 이거는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로 체인에 접속해가지고 활동하는 사용자가 급증했다는 신호인 거고,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거는 100만 개 이상의 XRP를 보유한 고래 지갑 숫자 역시 2,850개까지 증가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한 개인 매수세가 아니라 기관과 대형 투자자의 매집 흐름까지도 동반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선물 시장도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XRP의 미결제 약정 규모가 현재 28억 달러 수준으로 안정적이고, 가격 자체가 조정을 받는 동안에도 포지션 청산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구간을 위험 구간이 아니라 저점 매수 기회로서 보는 흐름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 한 가지 더, 현재 전체 XRP 보유자 중에 약 80.2% 정도가 여전히 수익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지표입니다. 이 말인 짓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은 수익을 확정짓기보다는 조정을 활용해가지고 더 사들일 수 있는 구간들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실지표도 온체인 데이터랑 방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MVRV 지표는 2.13으로서 과거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고요. 말씀드려서 현재 XRP 가격은 저평가 상태에 가까운 위치에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머니플로우라거나 MACD 같은 주요 기술적인 지표도 상승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이렇게 정리해보면 지금 XRP는 가격은 잠잠하지만 네트워크, 고래, 파생상품, 기술 지표 모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공급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구조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수면 아래에서 수급 균형 자체가 바뀌고 있는 구간일 수 있다는 거고, 지금 XRP를 바라보는 시선은 단기 뉴스나 소문보다는요, 온체인 흐름과 실제 사용 기반의 수요 확장에 집중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분할 매수를 고려해볼 만한 위치인데다가 향후에 거래소 유입량이 다시 급증할 경우에는 단기 저항에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지선과 저항선 설정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시간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리플 커뮤니티방 입장해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XRP는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요, 숫자가 먼저 말해주는 시그널에 주목을 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